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뭐 아쉬워할 필요 없죠. 아쉬워하면 뭐합니까? 그 아쉬워할 시간에 2026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구상하는 게 더 짭짤한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선생님 혹시 식물도 호흡을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동물은 콧구멍이 있어서 하는데 식물은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식물도 호흡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식물들은 녹색 식물들 특히 이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햇빛을 받는 낮 시간에는 이파리 뒤에 있는 숨구멍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등 나쁜 공기를 흡입하고 숨을 들이쉬고 뱉을 때는 산소량, 충분한 산소량을 내뿜습니다. 주간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는다. 낮에. 그것이 광합성 작용이에요. 근데 밤에는 햇빛이 없잖아. 밤에 햇빛이 없을 때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게 주간과 야간에 식물들이 호흡하는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자, 그런데 그 콧구멍은 어디 있나요? 그건 이파리 뒷면에 있습니다. 기공이라고 해서. 그러면 또 어떤 국민 학생들은 질문을 그렇게 할 거예요. 아, 그러면 기침도 하나요? 감기도 걸리나요? 글쎄 제가 뭐 식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아마 감기가 걸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시들시들 병들어 죽는 거. 식물이 병들어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생로병사를 겪는 과정도 식물이 전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 기공, 숨구멍이 사람은 콧구멍으로만 하는데 아닙니다. 사람도 콧구멍 이 폐호흡과 피부 이 숨구멍을 통해서는 피부 호흡을 하듯이 식물도 전체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이 광합성 작용을 기공을 통해서 호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이파리, 줄기, 뿌리 다 산소 이 숨을 다 쉽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식물들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효과를 주느냐. 산소 공급과 CO2 정화 기능을 합니다. 이산화탄소 정화 기능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간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와 그 외에 공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숲속에 가면 공기가 맑고 시원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산림욕 기능이 있어요. 숲속에 들어가면 피톤치드라고 해서 살균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맑고 이렇게 공기가 깨끗해요. 공기질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시면 스트레스 이런 해소되고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성질 내는 놈은 별로 없죠. 산속에 가서 등산하면서 성질 내는 놈은 그런 아주 진짜 그 이 성질 이빨이 나쁜 놈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식물들의 효과 우선 푸르름을 주면서 우리 간 기능을 좋게 하는 녹시울의 상승 효과도 있다 하는 거하고 우선 공기 정화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이런 사무실 내에 있으면 얼마나 공기가 이게 탁하겠어요. 에? 지하실 같은 데 더 하겠죠. 에? 또 겨울철에는 이게 폐쇄된 공간에서 있으니까 공기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공기 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환기시키는 것도 굉장히 공기 정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식물들 그러니까 실내에 이런 식물들 하나씩 키우면 굉장히 공기 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이온의 상승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인체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1세제곱센치당 400에서 1000개의
음이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오염물질은 전부 다 양이온이에요. 이 공기 중에 이런 오염물질들, 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이런 그 각종 지저분한 바이러스고 뭐 이런 것들 전부가 다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따져볼 때는 음이온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왜? 중화시켜야 되니까. 이해하죠? 자, 그러면 음이온이 어디에 많으냐 이게. 그게 숲속이에요. 숲속. 그 다음에 계곡의 물가. 그 계곡에 가면 물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물 한 개 이게 축축축 그거 전부 다 음이온입니다. 그 다음에 폭포, 분수 이런 데서 생성되는 이런 물 분자가 이게 뭔가 계속 움직이는 물 이런 것들에서 생성되는 아주 작은 입자들 그게 음이온입니다. 물론 바닷가에 파도 칠 때 이런 입자 그것도 전부 다 음이온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림욕 이 산림 속에 있으면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도 이 음이온이 대량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산속도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태양의 자외선에 의해서도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숲속에 날씨 맑은 날에 숲속에서 폭포수 있는 데를 거니르면 말 그대로 세 곱빼기가 음이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등산 여행을 하면 성질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 이러한 이 음이온이 우리 몸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자율신경의 진정 효과. 자율신경이 진정되면 육체도 편안해집니다. 그 다음에 불면증을 해소해요. 그러면 콩팥 기능이 좋아지고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한다. 신진대사를 촉진한다. 신진대사? 그럼 또 무슨 얘기죠? 등산을 갔다 오면 내려올 때 꼭 족발집하고 국수집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먹새가 그리워집니다. 그래서 족발집이 있고 국수집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량이 충분히 23%의 산소량이 들어오니까 이 정화, 혈액이 정화됩니다. 그래서 산에 갔다 오면 몸이 가볍잖아요. 개운하잖아.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음이온이 부족하고 이런 사무실 공간 내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면 정신적으로 긴장이 돼요. 거기다 육체적인 피로도 생겨. 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스트레스 과다. 이러면 양이온이 과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양이온 그냥 범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필생 공간. 여기뿐만 아니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춥다고 이거 창문 닫아놓고 그냥 이거 양이온 과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그냥 나쁜 거 이빨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밖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하는 방법은 하나는 창문 열어서 환기시키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면 각종 신경통, 그 다음에 근육 경련, 신경장애가 발생해요. 그래서 등산 여행을 하면 이런 신경정신질환이 해소되는 이유, 그것이 어찌 보면 녹시울의 효과도 되고 이런 충분한 산소의 흡입의 효과도 됩니다. 그래서 숲속의 음이온은 사람의 양이온을 중화시켜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 여행을 자주 하고 또 이 가까운 이 겨울가에 이 나무들 있잖아. 그런데 자주 산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녹지 공간 뭐 가다 보면 이게 다 그 숲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 심대. 다행이다 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하면 사람은 양이고 식물은 음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은 항상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식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화 균형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간에는
이 광합성 작용에서 충분히 산소량을 많이 내뿜으니까 그때 가서 산소를 많이 뿜으라 이게. 그래서 숲과 바다에는 산소량이 23%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99% 겨우 이 산소 먹고 사는데, 그러나 폐생 공간에서는 여기 양이온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나마 산소량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짜증나고 화딱지가 나요. 그때는 나가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몸속에 양이온을 제거하는 효과가 식물이 준다. 아시겠어요? 그냥 창문을 열어도 양이온 제거 효과가 일부 있다. 왜? 산소량이 20.99% 부족한 곳에서 산소량을 충분히 교환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공존 공생관계. 숲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내 정화를 위해서 이러한 겨울에 화분을 한두 개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다, 나는 자연이다 라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건강을 되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하나는 스트레스 최소화. 숲속에 음이온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양이온을 중화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이 고혈당, 저체온, 저산소가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정상 체온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또 23%의 산소량을 머금을 수 있으니까 몸이 따뜻해져요.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잠을 잘 자고 자율신경이 좋아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대사활동이 확실하게 좋아져요.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정신이 안정되면 육체도 안정됩니다. 육체가 안정된다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에서 건강한 삶을 위하려면 집안에 그냥 꾹꾹 닫아놓고 그러지 말고 이런 식물 한두 개 정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나이 들면 자꾸만 전원생활, 시골로 가고 싶은 이유가 몸이 점점 노쇠와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한 늦추려고 치유하려고 하는 본능의 이런 생명활동이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정원이나 그 녹지 공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집안에서 환기 좀 시키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내 몸을 사랑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실내 식물을 키워라. 저도 요거 하나 키우는데 요게 보니까 천대전금이라고 해서 요거 꽃말도 아주 예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 하늘에서 돈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꽃말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이쁩니다. 알겠어요? 또 어떤 분은 또 산세베리아를 또 이렇게 실내에서 키우시는 분도 있어요. 산세베리아. 그것은 꽃말이 관용, 번용과 이렇게 좋대요. 좌우간 어쨌든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씩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꽃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자파를 차단하고 공기를 정화하는 이런 환경 개선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하나씩 둘씩 키우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느냐. 그래서 등산, 그 다음에 숲길 산책 이런 거 키우시는데 또 이게 또 식물이 또 맞지 않아요. 이게 식물 키우는데 잘 죽는 사람이 있어. 그건 이게 식물과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식물은 정적인 것을 좋아해요. 자꾸만 옮기면 죽습니다. 사람은 움직이면 살고 식물은 움직이면 죽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가만 놔두고 물 주는 것만 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나한테 산소를 많이 주니 너무 고맙다 하고 이렇게 자꾸만 만져주면 식물도 신이 나서 많은 양의 산소를 배출해서 사람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이 식물도 욕하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런 굉장히 좋은 이런 저는 요 선인장 요 다육식물이죠. 요거 천대전금 요거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이쁩니다. 요 또 새싹들이 많이 났어요. 여기도 나고 여기도 나고
제가 안 보는 사이에 그냥 쑥쑥 잘 자랍니다. 어쨌든 굉장히 고마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야 산세베리아 키우시는 분 뭐 이것저것 뭐 좋습니다. 뭐 자기 취향대로. 그래서 식물은 낮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 이산화탄소나 기타 나쁜 유해 물질들을 먹고 산소를 충분히 배출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유용하다. 그런데 일부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지엽적인 내용, 밤에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라고 하는 그 지엽적인 것만 갖고 화분을 안 키우시는 분들,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얻는 거는 이만큼이고 98%고 잃는 그 뭐 해로운 거는 1, 2%인데 그 1, 2% 때문에 98%를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오늘 식물은 인간에게 아주 유용한 음양론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서로 주고받는 이런 좋은 유용한 식물이니만큼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그래요. 실내에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된 이런 물질들, 잎에서 흡수된 오염 물질을 뿌리로 내려보내요. 뿌리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뿌리에서 그 흙, 거기 미생물에 이게 먹이가 돼요. 그래서 공생관계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영양분으로 또 이게 그 미생물이 먹고 자라서 또 거기에 영양분을 또 주고, 그래서 물관과 쾌관을 통해서 또 자체에서 순환을 하고 사람과도 또 순환을 하고 얼마나 유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질문해 주신 식물도 호흡하나요? 네, 호흡을 합니다. 사람도 이 코 호흡과 피부 호흡을 통해서 전신에서 호흡을 하듯이 식물도 이파리, 줄기, 뿌리, 전신 전체에서 호흡 활동을 통해서 식물이 살아간다 하는 답을 드렸고, 주간의 광합성을 통해서 충분한 양의 산소를 주고 또 실내에서는 이런 공기 정화 효과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하는 겨울철에 밖에 활동하기 어렵고 또 이러기 때문에 이런 식물, 다육식물이나 이런 뭐 요즘 실내에서 공기 좋잖아요. 그래서 키우기 좋으니까 그런 식물들 키우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이런 삶의 지혜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식물도 호흡을 한다. 식물에서 얻는 이런 산소 효과도 있고 하니까 좀 같이 공존하는, 동물과 식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동물 어쩌나. 동물은 사람과 똑같이 산소 먹고 이산화탄소 배출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먹어야 할 산소를 개가 먹으니까, 고양이가 먹으니까 오히려 산소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을 키우면 산소량이 풍부한 상태에서 오히려 더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겨울철에 집안에 식물 한두 종 키우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삶의 지혜다,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이팅!